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정부와 해외로부터 1조 5천억 원의 상당의 선박을 수주했지만 군산에는 단 한 척의 물량도 배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전주시 쓰레기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통과된 뒤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와 서민들의 체감 물가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일부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대체로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다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 지원 등으로 현대중공업이 1조 5천억 원 상당의 선박을 수주해 군산 조선소 회생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군산에 단 한 척도 물량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이란 소재 선사인 이리스로부터 컨테이너선과 석유 운반선 등 8천억 원 상당을 수주했습니다.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의 일환으로 7천억 원 상당의 잠수함과 경비함도 수주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군산 조선소 회생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컸지만 현대중공업은 군산에 물량을 전혀 배정하지 않을 계획으로 확인됐습니다. 중형선이라서 여기 군산 조선소에는 맞지 않는 선박으로 보입니다. 배정을 이쪽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은 없습니다. 신규 수주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울산 본사를 살린다며 군산에 배정했던 LPG선 2척을 가져간 만큼 그에 상하는 물량을 반드시 군산에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군산에 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그룹 측에 다시 한번 군산 물량 배정을 촉구하겠습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7천억 원대의 선박을 발주했지만 군산을 완전 배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곳에다가 공적 자금을 투자하고 어려운 데는 그냥 아예 폐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 자금 투자의 의미가 없어지고 동서 균형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1조 5천억 원 수주에도 군산 조선소 폐쇄를 기정사실화하는 현대중공업. 군산 지역 경제가 과연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요구하는 전북도민들의 서명부를 군산시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는 지난 한 달여간 14개 시군에서 전북도민 5만 810명의 서명을 받아 군산시의회에 전달했으며 조만간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본사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대형공사 컨소시엄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도가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찰 공고 시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구체화하고 새만금 내부 공사를 기재부 장관 고시 사업으로 지정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물품 조달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현행 88%에서 내년에는 9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통과된 뒤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개정됐지만 협약서 개정 등 과제가 남아있어 쓰레기 대란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오후가 됐지만 전주 시내 상가 주변에 수거해 가지 않은 쓰레기들이 어른 허리 높이까지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청소차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주에 전주시 쓰레기차의 30%가 멈춰서면서 하루 종일 수거를 해도 주말까지 쌓인 쓰레기들을 전부 치우기엔 역부족입니다. 금요일까지 3일간. 안입정지를? 네. 금요일날 한참 이빨이 싫어가지고 토요일날 풀려고 왔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지난 9일 쓰레기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통과된 뒤 나타난 현상입니다. 주민들로 이루어진 쓰레기 감시 요원들이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수거 불량 차량을 돌려보내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일이 잦아진 겁니다. 주민들은 2004년 협약을 근거로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주시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공동사업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들과의 갈등 그런 것들이 산저해에 있어서 현금 지원을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주시와 철의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현금 지원 중단을 두고 한두 차례 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칫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대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전북 방문이 잇따르고 도내 정동영 의원도 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소 우회적인 표현이긴 했지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에게 길은 열려 있죠. 무엇이 되고자 하는 역할보다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정 의원은 국민의당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다며 탄핵 국면을 지휘했던 당 지도부를 비판한 데 이어 호남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은 이제 격동의 시간이 됩니다. 그 중심에 호남 정치가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주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북을 다녀간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계신 전북도민, 전주시민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정말 현재의 마음을 변치 않으면 이 나라의 대표 모습으로 저는 뽑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손학규 전 의원이 전주를 찾아 북콘서트를 여는 등 전북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여야 비주류의 제3지대 창당과 개헌 논의까지 제기되면 도내 정치권 역시 술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급변하는 대선 시기에 맞춰 전북 정치권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 전라북도는 국회 탄핵 가결 이후 일선 공무원들의 공직기간 확립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조기 대선에 대비해 공약 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감사관실을 통해 공무원들의 근무 태세를 점검하고 공직기간 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상황실 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고병원성 AI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세 번째 48시간 가급류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나는 차량마다 소독이 한창입니다. 220만 마리의 닭이 있는 전북 최대 산란계 밀집 지역인 김제 용지로 AI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달 21일 금구에서 AI가 발생한 뒤 도내 4개 시군 농장에서 신고가 접수됐는데 모두 AI였습니다. 전북 지역 30개 농장에서 지금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40만 마리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무려 1000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AI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낸 지난 2014년을 떠올리게 하고 있지만 전북의 피해 수준은 전체의 4%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살처분된 가금류의 90% 이상은 오리지만 전국적으로는 살처분 대상의 80%가 닭이었습니다. 충북과 경기 등 다른 시도는 사육 규모가 큰 산란계 농장이 뚫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컸던 것입니다. 올해 번지는 고병원성 AI의 확산 속도를 볼 때 전북도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방심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약간 소강 상태로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타시도 계속 추가 신고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직 확산 여부는 좀 더 주고 봐야 되겠지만 확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가금류 종사자와 차량, 물품에 대해 세 번째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년 전 악몽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장과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방제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고
공정한 진행으로 신뢰감을 준 전주지법 강두래 부장판사 등 5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도내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지난해보다 4점가량 오른 84.1점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법관은 사건의 선입견을 가지거나 쟁점 파악을 하지 않은 채 재판에 임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와 서민들의 체감 물가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소비자들의 심리 탓이라는 해석과 함께 일부 조사 방식도 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들은 여전합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전북의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 1년 동안 물가는 단 1%만 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항목별 물가 변동 현황을 살펴보니 유달리 눈길이 가는 품목이 있습니다. 남자 구두의 경우 한 달 새 무려 20%나 가격이 내렸고 여자 구두 역시 10% 넘게 인하됐습니다. 매장 직원조차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20% 싸졌다고요? 뭔 근거로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조사 품목은 481개로 일반 가정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빈도가 높은 상품을 추려낸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가격을 조사하는 제품은 품목별로 많게는 10여 개에서 적게는 단 하나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표본이 적은 품목이 일시적으로 가격 할인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전체 제품 가격이 몽땅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통계청은 여러 이유로 조사 대상 개별 제품은 물론 조사된 실제 가격 또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거를 알려짐으로 해서 해당 업체가 해당 품목을 그 가격만 이제 조정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청 소비자 물가는 기준 연도인 지난 2010년에 비해 6년간 10% 인상에 그쳤습니다. 물가 인상이 매년 1%대에 머물렀다는 뜻이지만 소비자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물가 오름세와는 간극이 너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내년부터 공공공사 업체 심사에서 고용 창출 기업은 가점을 받고 임금체불 업체는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부터 시설공사 적격 심사에 고용 창출 우수 기업은 0.5에서 2점까지 가산점을 부여받고 임금체불 업체는 건당 0.2점씩 감점함으로써 지역경제 기여도가 있는 업체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가 17%로 저조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의 지역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콩나물과 밀 새싹으로 가공품을 만들고 체험 활동을 열어 농민과 기업,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은 어제 전주 콩나물조합 체험장에서 초등학교 70명이 참여하는 팜 페스티벌을 열어 콩나물과 밀 새싹으로 만든 콩나물 두유, 밀순 소시지를 소개하고 케이크와 비빔밥을 만들어보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순창군 최재형 가족농장에서 귀농귀촌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농기계 임대 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귀농귀촌인들의 체제형 농장인 가족 실습 농장을 완공했습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농장은 원룸과 아파트형 10가구 규모로 오는 15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도시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순창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귀농인들의 많은 참여와 함께 성공적인 귀농 정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올해 7,300건이 넘는 임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임대 실적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은 기종을 보강해 주말과 휴일 임대는 물론 출동 수리 서비스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영농철에 필요로 하는 기종과 노후화된 기종에 대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여 농업인들이 임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재 씨는 교량과 경사지 등 재난 취약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국민안전처가 교부하는 특별 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한지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워크숍이 완주 대승 한지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등 8개 국가에서 한지의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해 한지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특히 예술작품 소재로서 활용 가능성도 모색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지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고요. 또한 한지의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수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보강으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장수군은 관내 7군데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표지판을 LED 시설로 전면 교체해 운전자의 차량 서행 유도로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지평선 중고등학교 입시 부정과 관련해 교사들이 양심선언에 나섰습니다. 지평선 중고 교사 7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관리자들 요구로 합격자를 바꾸거나 조정한 것이 관행이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권위적 폭력과 사직서 강요였다며 학교를 바로잡는 데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입시 전형이 끝나면 교사 동의를 묻고 서명을 받는데 이 과정에 어떤 강압도 없었다며 개인 불만을 이용하는 행위는 학교에 대한 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교육부가 자유학기제 우수작을 선정한 결과 장려상까지 30팀 가운데 전북 지역 학교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의 수업 개선을 위해 640팀의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시민이 만든 영상작품을 상영하는 시민영상제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순창군 작은 영화관이 오늘부터 이틀간 올해의 화제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호남 오페라단의 송년 콘서트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지난 군립합창단이 창단 2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를 오늘 진안 문화의 집에서 갖습니다. 전북여성미술인협회가 오는 16일까지 교동아트 스튜디오에서 제3회 사랑의 기금 마련전을 선보입니다. 전주제과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는 전북 일자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내일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에서 있습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내일 탄소기업 청년 채용의 날을 진행합니다. 이종범 야구 해설가 초청 특강이 모레 전주 MBC 공개홀에서 있습니다. 전북 애향운동본부는 제39회 애향대상 3인을 선정하고 오늘 루인호텔에서 증정식을 갖습니다. 군산시가 이달 28일까지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에 입주할 청년 상인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대체로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다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1도, 군산 9도 등 8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는 1에서 4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